첫 경험을 그러면 보통 어디서 해요? 집에 가서 합니까? 이거는 충격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요? 사우나에서 사실 사우나에서 살 수도 있는데 골격도 클 것 같고. 네 조금 큰 편이긴 다 한 것 클 같아요. 것 같은데 다 큽니까? 대신에 자상한 거 바라면 안 돼요. 어? 우리 엄마 같은 고추 좋아하시다 보니까 꽃? 네. 전 고추라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휘바 저는 우윤입니다. 네, 글로벌 문화 특집 오늘은 핀란드인 따루님을 모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에 막 별의별 거 다 물어봤어. 막 교육에 대해서도 더 물어보고 주거 문화부터 교통 막 여러 가지를 다 물어봤는데 네. 진짜 제일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가 대부분의 주거 형태잖아요. 핀란드는 어때요? 단독주택에서 많이 살아요? 네. 단독주택에서 많이 살지만 또 아파트에서도 많이 살아요. 그리고 또 연립주택이라고 뭐 약간 단독주택 몇 개 붙어있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거기도 층간소음 심합니까? 한국만큼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국에 지내면서 층간소음 그 문제 때문에 미치겠어요. 누가 사실 컴플레인 걸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 괜히 뭐 거모도 옆에서 야 뛰면 안 된다, 뛰면 안 된다. 계속 그러니까 저 맞아요. 들어오면 전마디가 뛰면 안 돼, 야 뛰면 안 돼.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아파트를 이렇게 못 지었을까? 핀란드는 막 핀란드는 뛰어다닙니까? 당연히 아파트에서도? 예, 거기도 당연히 많이 뛰어다니면 소리가 나지만. 소리가 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말하는 생활 사람이 소음은- 이상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다 괜찮아요. 대신에 저희도 이제 집에서 꼭 지키려고 하는 게 10시 이후는 절대로. 그쵸. 그때는 당연히 밤에는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거기는 더 층간소음 혹시 덜한 것 같아요. 핀란드는 왜냐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뭐 30년대, 40년대, 50년대 그런 되게 오래된 거는 돌로 지었거든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그래, 우리도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들이 더 잘 지었다 그랬어.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도 그런 데 살아봤는데 네. 정말 소리 안 들려요. 아. 근데 대신에 60년대, 70년대 때 되게 못 지어서 네. 거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 집값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아, 핀란드 지금 서울은 미쳤거든요. 서울은 당연히 네, 미쳤지만 핀란드는 어느 정도면 집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거기도 수도권은 더 비싸요. 수도권. 헬싱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일 기준도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밤새게, 제곱미터, 제곱미터로 뭐 하자면 예를 100제곱미터 정도 네. 뭐 수도권에서 뭐 헬싱키에서 살려면 시내에서 살려면 엄청 비싸요. 몇 억은 해요. 몇 억은 해요. 하지만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면 뭐 4억 정도 할까요? 우리랑 모르겠어요. 비슷하네, 근데 그러면. 수도권은 그래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핀란드 옛날 수도인 두르구라는 도시에서 두르구? 살거든요. 네. 거기는 반이에요. 정확히 반. 2억. 네, 그 정도면 오. 충분히 사요. 이게 막 아. 방 3개 예, 그 100제곱미터 정도?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는 문제가 이 일자리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비싼 집값에 그냥 서울에 다들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핀란드에서는 좀 외곽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도 출퇴근이 용이해요? 요즘은 뭐 재택근무가 대세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핀란드는 그래도 지역 센터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거기도 똑같이 사실은 시골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헬싱키 말고도 여기도 부산, 대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그쪽이랑 그 주변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도 거기 일자리도 많고 네. 뭐 회사도 많고 물론 뭐 공무원 돼서 뭐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고 싶다면 헬싱키로 이사 가야 되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다른 도시에서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까 아이 키우기에는 한국이 좀 나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물론 그 차도 위험한 거 그리고 신호등에서 사람이 먼저 가시면 우린 차가 먼저니까 파란불에도 막 가니까 네, 예. 좀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예, 있고 남편이 항상 불편한 거 뭐냐 저는 리액션이 너무 강해요. 차 온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야, 빨리 야, 사고 났는데 그래서 제 저것 때문에 느낌이 더 이상하게 놀라. 그러니까 제 더 반응이 더 놀란다고 네.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핀란드랑 정말 너무 달라. 일단은 근데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사람이 너무 많고 차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충분히 핀란드도 이 정도로 많았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인구가 훨씬 적고 도시도 훨씬 작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 그런 대한 얘기를 해요. 애티튜드는 어떻습니까? 식당 가면 우리는 뭐- 막 좀 자제시키잖아요. 거기는 식당에서 당연히 아이들은 환영하고요. 여기서도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노키즈 존 없습니까?
네, 그런 거는 아직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여기는 있더라고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이해는 하는데 얼마 전에 의정부 어떤 카페에 갔는데 네. 3, 4층에도 카페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 조용한데 네. 그러면 거기 가려 갔더니 여기는 높이. 애들은 안 된다고 아. 정말 시끄러운 1층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 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길 가다가 그러니까 예쁘다 이런 건 되게 좋아요. 네. 하지만 예 하나 들자면 얼마 전에 고양이 카페에 가고 싶었어요. 네. 우리 애들이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럼 가자 했는데 거기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원이 와서는 여기 지금 손님도 많고 고양이들도 많은데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그치. 정말 화가 났어요. 근데 뭐 화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안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올게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는 핀란드에서 받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본 진짜 좀 당황스러웠던 글이 네. 뭐냐면 5살짜리 아들과 여자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급해가지고 아이를 세면대 앞에 여기서 기다려 하고 갔는데 어떤 여자가 너 남자애가 왜 너 왜 여자 화장실 들어있어? 왔냐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맞아, 이럴 때 되게 난감해. 근데 네. 그 아이는 놀랐고 네. 길을 또 잃어버려서 엄마가 나왔는데 애가 없으니까 네. 너무 엄마가 놀라가지고 봤더니 네. 밖에서 울고 다른 엄마를 막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인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잃어버릴 할 뻔했던 거예요. 웬만하면 사실 쫓아내는 사람은 없는데 없지. 굉장히 좀 예민하신 일부. 분들이 또 일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너무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네. 그 기차를 타서 내려갔는데요. 그때 할머니랑 뭐 하여튼 우리 가족이랑 같이 갔어요. 유아 동방간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탔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긴 했어요. 우리 네. 8시 반인가 하여튼 좀 이렇게 늦은 기차를 탔는데 주위에서 겁을 많이 조용히 해야 된다. 네. 이 겁을 줘가지고 뭐야 핀란드 기차는 아예 그 유아 동방간에 거기는 미끄럼들도 있고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키즈 카페처럼.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요. 거 이거 좋다. 어떻게 되지? 그래도 유아동 방간에서 괜찮겠지? 네. 라고 탔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사실 처음부터 비디오 보여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위에 눈치도. 거기도 너무 조용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조용하게 잘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막판 땀 내리기 한 3분 전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때를 쓰는 거예요. 거기 그 일하는 분이 오더라고요. 지금 뭐 내리실 거죠?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시끄럽다. 근데 그 30초 만에 민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불가능.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사람한테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유아동방간인데 그래서 막 불평하면서 막 구성맞아 막 야, 한국은 왜 이러냐 그래서 할머니가 열을 받으셨어요. 네. 기차에서 내리신 다음에 그 분을 불러가지고 네. 민원을 보여달라고. 진짜로 민원이 있었는지 유아동방간에 아기가 탔는데 30초 동안 울었는데 그러면 유아동방에 왜 있는 겁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너무 할머니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 할머니들은 진짜 아이에 대한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보호분이 그래서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당연히 조용히 있어야 될 땐 조용히 있어요. 저도 식당에서는 당연히 예쁘게 있어야 된다고 좀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맞아요. 약간 조금 너그러운 마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있는 일들이고 대부분은-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한테 좀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아이는 물론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오는 조금 서로 간의 생각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핀란드와 한국의 성문화 어떻게 다른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희 광고 하나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핀란드에서는 또 사우나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우나 문화를 저희 버텍스 넘버원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 버텍스 넘버는 M존 케어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름에 남성들 진짜 그쪽이 막 간지럽고 땀나고 네. 습진도 생기고 그런다더라고요. 네, 여자들이 이제 Y존 케어가 아주 많이 있지만 남성분들을 위한 M존 케어는 버텍스 넘버원이 아주 넘버원입니다. 네. 씻고 난 다음에 또 화하고 시원해지고 열감을 또 빼주기 때문에 더 쾌적한 요즘처럼 더운 날에 아주 좋은 제품이 되겠고요. 네. 하루에 2번씩 씻는 요즘 같은 철에는 버텍스 넘버원의 바디 샤워 젤로 함께 해보시면 보습까지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오정 쇼핑에서 또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 상품인데요. 네, 이 산양 삼순백은 이 한
한 병에 산양삼 한 뿌리를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30뿌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네. 한 시간에 몇백 세트씩 팔리는 아주 베스트셀러인 상품입니다. 네, 설탕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지금 1+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2박스를 30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혜택 여러분 오정 쇼핑 통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산양삼 순백이었습니다. 자, 핀란드의 성문화. 우리랑은 어떻게 다른가? 네. 제일 좀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성교육이에요.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제 기억이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우선 하지 마라라는 거 위주로 그치. 피임에 대한 방법 자체를 알려주는 거를 굉장히 낯뜨거워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특히. 맞아. 그리고 그냥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지 실생활에 필요한 성교육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핀란드는 네.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네. 생각은 해요. 네. 근데 거기는 사실 이 성 발달을 아주 어린 아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도 7살이잖아요. 성교육을 하진 않지만 먼저 자기 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수영하러 갔다. 야, 너 수영복 입었지? 여기 있는 수영복 밑에 있는 여기 부위는 너만 만질 수 있고 아니면 네가 허락해주는 사람만 만질 수 있게 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하면 그러면 no라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약간 이런 교육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건 없었고요. 요즘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요즘 이렇게 그런 거 교육을 그렇고. 해요. 어린 아이 때부터 유치원 네. 때부터 인형 가지고 이런 성교육하고 내 몸이 소중하고 내 몸은 그 누구도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좋네요. 요즘 엄마들이 교육을 시켜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지금 뭐 3살, 5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면 아이는 어디서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희 아들은 아직 안 물어봤고 저는 아직 성교육을 안 했는데 좀 네. 해야겠다고 느낀 게 저희 아들이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하면 씻고 난 다음에 네, 자기 네. 고추를 말려야겠다고 하면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고추 배달 왔어요 이러면서 자꾸 자기 고추를 흔들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딸이잖아요. 제 딸은 그게 코끼리 같이 느껴져요. 코끼리 막 이러는 거여서 아 이게 코끼리만 합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네, 거네요.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그 저희 아들이 어느 날부턴가 엄마 같이 이제 목욕을 시키면 엄마한텐 고추가 없네. 엄마는 또 찌찌가 있는데 내 몸과 다르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하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면서 보더라고. 왜 없지? 네. 엄마 거 보여달래. 궁금한 거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약간 성교육을 할 시그널이 왔다. 맞아요. 또 핀란드에서는 사우나가 좀 한 역할을 사우나.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남편 얘기한 바에 따르면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절대 아빠랑 같이 안 씻지? 안 씻은 목욕 적 안 없어요. 하지. 그래서 남자의 성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맞아, 없었대요. 맞아. 없지.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뭐 너무 다들 놀라지. 뭐 야동 보고 뭐 놀라고 뭐 그렇게 한대요. 네, 맞아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이제 이 나체에 대한 개념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성적이랑 상관없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네. 거다 보니까 또 사우나에도 가족하고 같이 들어가요. 에? 저도 학교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 저하고 동생 이렇게 초등학교 여동생. 때까지요? 네네 대충 뭐 정확한 시기는 없지만 아니 엄마 아빠가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혼탕이에요, 혼탕? 집에서 집집마다 사우나가 있어요. 제가 목욕탕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 사우나라 함은 우리가 그 목욕탕에 가서 들어가 있는 방 같은 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뜨거운 나무로 돼 공기가 있는 거. 나오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핀란드는 집집마다 사우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우나가? 사우나가. 그러니까 뜨거운 우리 집에- 온기 나온 거? 그렇죠. 그 사우나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땀 빼는 집집마다 거. 있어요. 우리 집에 또 작은 사우나가 있고 샤워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 아니고. 그래서 개인 사우나가 있어요. 집에 항상. 그럼 거기에 막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요? 거기는 그냥 난로가 있고 그 난로를 요즘은 뭐 전기로 많이 데우고 그 전기가 스위치 누르면 뜨거워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면 뜨거워져요. 사우나. 오, 야, 확 올라오네. 아 그러면 반신욕 대신에 거기서 땀을 뺍니까? 그렇죠. 예. 땀 빼기 용인 거예요, 사우나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우나랑 또 샤워실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항상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랑 동생 다 4명 같이. 거기서 뭐 해요? 거기서 그러면? 사우나에서 그냥 애들은 뜨거워 이제 엄마 가도 돼. 애들은 이제 밑에 앉고 네. 부모는 이제 위에 앉고 그러거든요. 그게 사우나는 그 핀란드가 하는 거지? 왜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뭐 때 나오라고 그러는 건가? 다른 나라에도 사우나 문화가 있지만 핀란드는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 하여튼 진짜 뭐 몇백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왔던 그런 문화인데요. 네. 씻기도 씻지만 옛날에는 뭐 병을 치료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위생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아이도 거기서 낳고 또 누가 돌아가시면 시체도 거기다 눕히고 뭐 그랬던 거예요. 사우나 여정이 있다고도 믿었고요. 요즘은 그런 데서 당연히 벗어났지만 사우나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씻을 때 들어가서 치카치카 하고 이제 그 샤워기 틀고 바로 이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핀란드의 목욕 문화는 그렇게 머리 감고 바디워시로 씻고 이걸 하기 전에 뭔가 그렇게 땀을 가서 빼? 보통 일단은 간단하게 샤워하고 물로 네. 일단 샤워한 다음에 다 같이 사우나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 이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땀을 빼는 거예요. 땀을 빼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 가지가 어린 네. 자작나무 가지를 묶어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왜요? 혈액순환을 혈액순환 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 이게 아들 깨끗해 혈액순환 피부가 그렇게 깨끗해진다 요즘. 아, 진짜요? 그 다음에 나와서 거기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머리 샴푸해주고 감아주고. 뭐 이렇게 씻어주고 그래서 당연히 엄마나 아빠를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아주 자연스럽게 성기를 봤어요. 다 네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군요. 예, 그쵸. 약간 처음 알았어요, 사우나 문화는. 네, 그리고 나중에 적어도 우리 남편이 얘기한 바로 의하면 네. 뭐 한국에서는 뭐 고등학교나 이때쯤 뭐 남자, 여자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우리 수영장에 같이 가서 다 놀러 안 간대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핀란드에서는 그걸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스파나 이런 데 가서 당연히 사우나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그때는 수영복 입고 다 하는 네. 건데.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놀고. 수영복 입고. 그렇죠. 그런 수영복 입고 하는 그 수영복 거고요. 입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첫 경험의 나이가 보통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때 16, 17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17, 18 뭐 그 정도. 고등학교 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몇 살부터 진짜 그런 성교육을 시작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당연히 생리가 시작되니까 네. 생리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중학교 때는 그런 얘기 아직도 저한테 너무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우리 생물학 선생님이 항상 그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감정의 교류.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도 또 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네가 진짜로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네. 약간 이런 약간 감정 교육을 그때 저 때만 해도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막 기술 뭐 콘돔도 씌워주기도 했어요. 모형에다가 이렇게 그런 것도 그런 교육도 받았고 피임 교육 뭐 성병 교육 당연히 받았어요. 근데 그런 거 한국에서 적어도 옛날에는 야 이런 거 가르치면 쟤들 다 할 거 아니냐. 근데 어차피 할 거는 제대로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시시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이런 문화 때문에 약간 숨어서 하는 거 네.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란드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근데 요즘은 뭐 요즘은 참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예를 사실 질문 드리고 싶으면 또 솔직한 대면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결혼 안 하셨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하지. 더 적극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이 성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예전에 막 음지에서 막 성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핀란드는 좀 개방적입니까? 원나잇이라든지 왠지 남미 뭐 이런 스타일은 되게 그런 걸 즐길 것 같은데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원나잇 이런 거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많이 하던데요. 한국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핀란드에서도 특히 대학교 가거나 이럴 때는 너 이제 18세 미만은 못 들어가잖아요. 네. 성인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첫 경험을 그러면 보통 어디서 해요? 집에 가서 합니까? 이거는 충격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요? 사우나에서 사실은 사우나에서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첫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길 때 보통 요즘은 저도 학교 때 생긴다고 하는데 저 때는 중학교 때부터 네. 많이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때 그 남친이나 여자친구 집에 가서 거기서도 같이 하룻밤 자도 돼요. 부모가 엄마가 있어서? 허락받고. 허락받고. 어허. 네. 그래서 거기 같은 방에서 지내도 돼요. 오. 중학교 모든 때도? 가족이 그렇잖아요. 저희 가족은 절대 죽어도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좀 보수적이고요. 네. 근데 요즘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적어도 저보다 조금 젊은 세대들은 아주 다양하듯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안전하거든요. 그치. 어디 엄마 가서 아빠가 몰래 누구랑 하는 것보다. 누구랑 교제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요. 그치. 그래서 실제 우리 동생은 사실 남자친구가 좀 여러 번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랑 항상 다들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헤어질 때 우리 엄마가 너무 서운해서
너무 좋은 남자인데 왜 헤어졌냐고. 그 그래서 정도로 예, 집에 그래서- 자주 데려오는군요. 그렇죠. 자주 데려와요.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부모님하고 인사 바로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한국이랑 너무너무 다르다. 그럼 자고 가도 됩니까? 예. 아, 그래요? 야, 근데 이게 우리도 아이를 너무 달라요. 키우지만 네. 솔직히 말로는 그래 어디 가서 몰래 숨어서 하느니 집에 와서 너가 여자친구랑 사랑을 나눠라 이렇게 말은 쉽지. 근데 막상 봐봐 진짜 나 이든이가 벌써 저쪽 뒷골 찔려. 방에서 엄마 여자친구를 친구를 들여왔어. 뚝뚝 안 할 자신 있어? 오늘은 문 열고 자는 날이 아들 문이 고장이 났다. 저 같아도 저는 눈치 어, 보여서 너무 못할 것 같아요. 신경 쓸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하는 가족들이 꽤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 모든 가족이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거는 허용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헤어진 다음에 네. 한국에서는 보통 연락하면 안 되고 그럼 술 먹고 새벽 2시에 제일 위험한 그런 거는 많아요. 자니? 그건 자자는 거거든요. 자니? 그렇죠, 그렇죠. 핀란드에서는 보통 뭐 남자친구랑 헤어질 건 아니면 이혼했든 네. 그런 그 전 배우자하고 네. 좀 제대 되도록이면 좋게 지내요? 끝내고.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다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러면 사이좋게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왜 그러지? 우리 동생, 우리 여동생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여동생 작년에 이제 5년 넘게 만났던 남자친구하고 그러니까 헤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남자친구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 불러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그쪽 어머님하고 친해가지고 둘이서 여행도 다녀요. 아, 남자 헤어졌는데요? 없이. 헤어졌는데. 와, 독특하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으로 보는 거야. 이거 전 남친의 어머니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서로 맞으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남편 직장 동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수료했어요. 그런 수료식 파티가 있어요. 되게 네. 포멀한 거예요. 뭐 정장 입고 그러면 보통 제일 그렇게 사람을 많이 부르진 않아요. 교수님들, 그다음에 뭐 친한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여자분인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아이가 있는데 뭐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았고 한 테이블에 남자 4명인가 5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전 남친들이었어요. 아, 전 남친 테이블, 같이 X 한 테이블, X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남편 그거 보고 아무리 핀란드 오라서도 와 이거 정말 재밌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남친과 전 남친이 서로 만나서 안부도 묻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아,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하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볼 때 이혼하고 난 다음에 같이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왜냐면 아이는 부모하고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는 그건 이해돼. 결혼해서 이혼했는데 아이 때문에 부부가 이제 서로 교류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는 건 이해돼. 근데 네네네. 연애는 조금 어차피 아이라는 매개체가 있지도 않은데 굳이 왜 이렇게 전 남친들이랑 잘 지내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우리나라 연애 문제 문화가 지금 다르니까. 좀 스토커라든지 그런 데이트 폭력 이 문제가 되게 사회적인 이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뭐 핀란드도 당연히 너무 그런 사람이 당연히 당연히 있겠지만 있죠. 예. 사실 대한민국은 이게 좀 사회적인 이슈예요, 사실. 네. 그럼 핀란드는 좀 이런 건 덜하겠네요. 물론 거기도 이상한 놈들은 있죠. 그러니까 가정 폭력적인 남자 또는 여자들이 있어요. 존재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정말 시달렸던 케이스가 네, 있어요. 네. 그런 건 당연히 있는데 아주 사회적인 그러니까 한국만큼 데이트 폭력 이슈가 생길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잘 지낸다는 게 어떤 성적으로도 계속 이제 연인 얼마? 사이를 유지하는 것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다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을 경우는 없을 그렇게 때?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가능은 하죠. 그리고 꼭 그 전 남친, 전 여친 아니면 정배자 연락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원래 그 만났으면 서로 뭐가 통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차피 나쁜 사람 아니라면 그냥 친구처럼 그냥 또 오래 연애하다 보면 또 그 관계가 그냥 친구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소중한 친구로 변할 수가 저 있거든요. 친구처럼 지내고 싶거든요, 내 엑스들. 나도 다시 연락 좀 주겠니? 연락 좀 줘봐. 친구하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그래 우리는 헤어졌지만 친구로 지낼 수 있어. 네. 나는 괜찮아. 네. 근데 만약에 내 상대방이 전민기 씨가 김도근 씨가 너 지금 전 남친이랑 연락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질투를 안 해요? 현재 남자친구나 남편들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핀란드 어떤 그
그 좀 유명한 연예인 그 커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커플의 인터뷰를 제가 자꾸 그저께 읽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의 전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랑 새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그 문 비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그럼 남자들끼리 같이 커피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 지금 남편의 전 부인하고 그쪽 사이에 나온 네. 아이들은 또 자기 집처럼 근처에 살아서 이렇게 약간 마을처럼 무슨 커뮤니티처럼 잘 지낸대요. 그래서 뭐 그냥 친구인데 만날 수 있지. 저 같이 만나자 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핀란드에서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래?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제가 보니까 이성이 관련 친구가 친구. 가능할까 그런 팟캐스트 에피소드 하셨는데 피난드에서 그런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존재하지도 않아. 존재하지 않는구나. 당연히 친구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핀란드도 섹스리스 부부가 많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따라 씨는 어떻습니까? 뭐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4살, 7살인데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안방만 있고 거실만 있어요. 우리 다 같은 방에서 자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아이들 어릴 때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왜요? 많아요. 왜요? 누가 이유가 문제예요? 뭐예요? 그렇게 행복하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아이들 뭐 남편 3살, 5살 없으면 이라 나는 더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너무 힘들고 육아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는 이혼 그러니까 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거기는 이혼을 많이 해요. 어린 아이들이 어릴 근데 때.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물론 네. 뭐 거기서 나오는 현상이 다는 아니겠지만 핀란드에서는 아이 보라고 회사에서도 되게 일찍 퇴근시켜주고 예. 우리는 늘 북유럽 아빠가 되게 맞아. 육아도 잘하고 집에서 네. 막 가정 그 일도 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100% 맞아요. 언어의 차이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남편 잘 도와줘, 육아를 잘 도와주냐. 그치. 핀란드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하는 거예요. 젊으면 젊을수록 당연히 네.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갓난 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유수를 하고 있는데 네. 엄마가 뭐 4시간이라도 네. 잘 수 있도록 그 유축기로 모유를 뽑아가지고 그 남편은 대신 너가 일어나줘서. 해라 네. 새벽 수유. 그래서 우리 가족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 핀란드 사람 같아요. 우리 남편도. 남편은 육아도 잘하고 또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네. 쓰레기 분리해서 알아서 버리고 청소는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청소는 아무도 안 해. 손님이 오면 제가 하고요. 네, 같이 하거나 서로 약간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약간 같이 해야 되는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제가 볼 때 많은 한국 아빠들도 그러고 싶어요. 요즘 하지만 여기 그래요. 직장 예. 문화가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유수유도 오래 안 하잖아요. 저는 2년 그리고 3년 했어요. 왜냐면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면 단축근무도 가능하고 네. 모는 고용주들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일과 이 여가 시간, 가족의 평균을 정말 잘 이룰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라고 생각해요. 핀란드 남자의 매력이 뭡니까? 아마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육아나 같이 하는 거. 가사를 당연히 같이 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남자 패밀리맨이네. 여자 역할 따로 없이 우리는 정말 한 개인이다. 연애할 때는 예. 기본적으로 근데 키가 크죠? 골격도 클 것 같고. 네, 조금 큰 편이긴 다 한것 클 것 같아요. 같은데 다 큽니까? 어. 다는 아니에요. 다 크지는 않고 되게 다양해요. 중요 부위도 다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다양하지 않아요? 똑같구나. 네, 그렇죠. 맞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데 근데 대신에 자상한 거 바라면 안 돼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한국 자상할 남자랑 것 저는 사실 같은데? 핀란드 남자랑 안 사귀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네. 한국 남자의 좀 좋은 점은 자상한 거, 좀 그럼요. 챙겨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맞아, 맞아. 근데 아마 핀란드 여자가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좀 강한 느낌이 있어요. 아. 이 가방 왜 들어줘? 나도 힘이 있는데. 무슨 근데 느낌인지 그래서 알겠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 남편한테 저는 조금 바라긴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핀란드 사람 돼버려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자를 지켜줘야 되는 보호의 대상으로 아직까지 한국 남자들이 보는 경우가 네. 조금 더 강하고 핀란드보다 네네. 그 핀란드 문화 쪽에서는 남자 여자가 어딨어 그냥 동등한 같이. 인격체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뭐 육아도 그냥 똑같이 하는 반면에 또 이제 그런 뭔가 여자 일을 도와주고 막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맞아요. 거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도 비슷한 식으로 변해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핀란드도 항상 그렇진 않았단 네. 말이에요. 우리 엄마 세대만 해도 완전 달랐어요. 지시는데 우린 아빠는 요리할 줄 모르셨어요. 정도도 안 하시고 한국도 제가 볼 때는
약간 한 세대 차이인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 차이에서 네네. 오는. 그래서 한국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씨는 그러면은 핀란드 남성분이랑은 한 번도 그러니까. 데이트를 안 하셨어요? 네, 제가 너무 오랜 나이에 한국에 와서 남편이랑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저는 좀 이렇게 어릴 때 좀 네. 너무 좀 많이 좀 부끄럼도 많고 수줍어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진짜요? 네. 아쉽지 않으세요? 핀란드 남자 만나보고 조금 싶다 뭐 아쉽긴 이런 해요. 거구나. 물론 근데 주위에서 하도 많이 우리 동생 제목도 했어요. 그래서 핀란드 남자를 나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동거도 합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많이 했죠. 예. 동거구나. 왜냐면 저는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동거 없이 그냥 바로 결혼해 버리면. 그러니까 동거를 해봤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많이 싸우고 이렇게 저를 맞추려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핀란드 사실 결혼 아예 안 하는 커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실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기는요? 아. 애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핀란드는 그런 출산율이 뭐 낮아지거나 이런 저출산의 사회적인 그럼 문제가 있나요? 지난 10년간에는 좀 낮아진 추세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OECD 중에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난 10년간 많이 떨어졌는데 또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또 뛰었어요. 코로나 베이비. 그래서 이제 코로나 베이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핀란드 대체로 보면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요.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래요? 결혼 안 하고? 가족이 있는 가구는 230만 정도 되고 또 1인 가구는 18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다고라고 이게 볼 전 수 세계적인 추세인가 왜냐면 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위를 봐도 애기 일단 낳기 시작하면 많이 낳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 키우기 좋으니까 3명 내는 있는 가족도 흔히 볼 수가 네. 있어요. 저도 만약에 나이가 조금 덜 먹었으면 셋째로 갖고 싶어요. 너무 예쁘니까 애들이. 그래서 진짜. 남자를 안 키워봤잖아요. 남자 아기를. 그래서 남자 아이도 키워보고 싶은데. 데려가실래요? 저희 집에 5살짜리 한 명 있는 여기 7살짜리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더 흥미로운 통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네. 핀란드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이들은 혼외. 결혼 전에? 결혼 전에 낳아요. 그래서 보통 한 명이나 2명 낳고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되게 재밌죠?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상상하기 그러니까 어려워. 혼외로 나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시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왜냐면 3명, 4명 낳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냥 뭐 어린이집 우리 애들도 지금 어린이집. 둘다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거기도 소득에 비례해서 돈을 내요.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한 40만 원까지 내고 네. 저희 같은 거 많이 안 버니까 한 10만 원 정도면 되고요. 네. 우리 집에도 시터가 있거든요. 어떤 요리 시터? 시터, 바로 퀴키 시터입니다. 이 양념이 정말 끝내줍니다. 매콤한 맛, 보통 맛 이 두 가지 맛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지금 행사 중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우정 쇼핑 들어가시면 여러분 25%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저희가 우정 쇼핑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무료 배송 혜택까지 드리니까 네.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7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퀴킷으로 여러분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퀴킷이었습니다. 네. 우리 또 꽈추형이 만든 꽈추의 매운맛 풀맛. 풀발 373. 이 네. 373이 무엇이냐 봤더니 혈관을 확장해주고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요. 네. L-아르기닌부터 해가지고 아연, 비타민 B, 엽산, 정자와 산화질소에도 아주 효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네. 핀란드에서도 이렇게 남성들을 위한 제품 많이들 먹어요? 어때요? 비아그라? 그 이름은 안 해요. 네. 그거는 먹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관심 생겼어요. 어떻게? 남편 먹여야 되니까. 이게 8주에서 12주간의 인체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남성 기능 향상을 해주고 남성 갱년기 체력 저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 남성기의 굵기가 취침 전과 그리고 기상 후에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증가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한번 먹어보시면은 이 재구매를 끊지 않으시는 풀발 373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따루씨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한국이 좀 가장 좀 그리울 때 어떨 때 많이 생각이 나세요? 핀란드에 계시면서? 그릴 때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 또 아.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 네. 제가 한국에 워낙에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 보니까 핀란드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제 고향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외로울 때 한국의 이 재밌는 문화가 또한 제가 또 춤추는 게 너무 좋아했었는데 네.
핀란드 제가 사는 지역에는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않아서 여기는 음주 정말 가면은 재밌거든요. 서울이 최고거든요. 음주 가무가 그리우신가 보다. 그러네. 근데 이제 음식에 대한 욕심은 버렸어요. 네. 원래는 뭐 한국 음식 계속 생각나고 막걸리 생각나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핀란드 살 거면 안 되니까 마음을 비우자. 그래서 그냥 음식 할 때 그냥 핀란드식으로 하든가 뭐 가끔 뭐 김치도 발기도 하고 뭐 네. 이것저것 요즘 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라면도 향후 라면이 아니에요. 안에 그 수출용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좀 맛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끔 그릴 때가 그리울 있기는 때 해요. 핀란드 여성분들을 만나면은 약간 시댁 욕도 좀 하고 남편 욕도 하고 약간 그런 남편 욕은 하죠. 아, 근데 그런 시댁이랑 대체로 관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나쁜 경우도 있지만 저는 뭐 제 친구 웬만하면 중에 좋은- 욕하는 사람은 아예 교류가 없어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사이가 좋거든. 맞아. 안 만나면 사이가 좋을 수밖에 최고거든요. 없어. 네. 아 교류가 없습니까? 막 때 되면 우리 때처럼 아니 찾아뵈야 보통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밥 먹으러 가죠. 일요일이나 멀리 이런 때. 있으면요? 멀리 있으면 대전 정도 그러니까 거리에 사실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전 사실 끊어야 되거든 교류를. 대전 정도 그러면 아마 있으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겠죠. 아. 한번 많네. 우리나라는 사실 시아버님 생일, 시어머님 생일, 어버이날, 추석, 명절 때마다 가서 전도 무치고 요리도 하고 막 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도 물론 명절 이런 요리 문화가 있지만 보통 네. 이제 우리 엄마 집에 가면 그런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고 제가 뭐 청소를 도와주고 그치. 그러니까 약간 며느리한테 그런 거 기대하는 건 어머님 없어요. 집에서는 어머님이 예, 다 맞아요. 해야지. 제가 어머님 집이니까. 근데 제가 저희 집으로 초대를- 초대하면 제가 해야 되고요. 물론 뭐 집에 가면 뭐 들고 가거든요. 와인 한 네. 병이라든지 뭐 아하. 케이크라든지 뭐 있고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핀란드 시부모님도 현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진짜 신기해요. 왠지 좀 다를 것 같아. 정말요? 네, 아니요. 현금 그 주고받는 문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이런 거나 우리 엄마 같은 고출 좋아하시다 보니까 꽃다발 정도. 예. 전 고추라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왜 엄마 고추 좋아하실 수도 있지. 꽃 플라워. 예, 맞아요. 꽃. 네네네네. 아 그런 거 드린다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뭐 없는지 꽃 안에서 계속 찾거든요. 아니, 한국이 그거 우리는 멋있더라고요. 심지어 꽃을 5만 원짜리. 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아 근데 이게 보니까 복지 문제랑도 어쨌든 연관이 있겠네. 왜냐면 여기는 나이 들어서도 연금이 나라에서 나와요. 돈이 나오니까 내가 굳이 자식한테 용돈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우리는 좀 그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식의 용돈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생활이 안 어려우신 분들도 기대하거든. 왜냐면 이제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미 이 현금 선물이 한국에서는 맞아. 너무 보편화돼 있거든요. 맞아요. 핀란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축의금. 물론 결혼식 때 축의금 줘도 돼요. 원래 아니 근데 보통 줘도 돼요? 안 줘도 되고? 아니야. 선물은 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보통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싶은 이름으로 거. 보기 싶은 거 딱 해가지고 거기 비싼 것도 있고 안 비싼 것도 다 진짜 있고 막 거기서 합리적이다. 골라서 진짜 주는 나 경우가 에르메스 대부분이에요. 몇 번 이런 거 이렇게 써도 친구들이 줍니까? 근데 하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나중에 신혼여행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초대장에 그렇게 적는 경우도 요즘 있어요. 이제 저 신혼여행 준비 중이니까 뭐 되도록이면 계좌 뭐 이 계좌는 여기 보내주세요. 원래는 그거 되게 예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럼 핀란드에서 결혼할 때 이제 뭐 우리도 케바케긴 하지만 부모님한테 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은 뭐 그런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근데 핀란드에서는 보통 고등학교 아니면 뭐 아무리 늦어도 20살 정도면 독립을 하거든요. 네. 또 학생 수당도 나오고 또 알바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결혼 전에는 혼자 이미 산지 오래됐고 또 집을 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 남자 아니면- 집 여자 혼수 이런 거 없습니까? 예, 혼수 같은 게 없어요.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어. 그래서 약간 같이 대출 받아서 저희도 요즘도 남편이랑 우리나라 같이 그래요. 맞아 요즘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대출 50대 50% 맞아요. 받아서 아, 집을 샀어요. 예,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 식으로 부주도 합니까? 돌아가실 때 장례 문화에서도 그런 돈. 건 없어요. 전혀. 장례 문화에 돈 안 내요? 안 내요. 그냥 카드 있어요. 카드만 쓰면 네, 돼요? 네. 나 100번도 갈 수 없어요, 있을 아무것도.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아까 어. 말씀드렸는데 2월에 저희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네. 그때 그냥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커피랑 그다음에 우리 좀 노래도 부르고 우리 아빠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희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약간 프로그램이 있었고 보통 프로그램은 없어요. 우리는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었어요. 우와. 그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커피 먹고 땡. 아 그래요? 네, 선물 그럼 그때는 그 그런 게 장례 없어요. 비용은 오로지 유가족이 다 그래서 육아족이 다 내는 거예요. 오. 네네네.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받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결혼식도 장례식도 동거래 이런 건 안 해요. 근데 저도 좀 요거를 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 자제분 있으시잖아요. 애기들? 혹시 자연분만 하셨어요? 저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얘는 자연분만. 그러면 혹시 그 회원부 절개 하셨어요? 했어요. 찢어요. 예, 찍고 그러니까. 꼬맸어요. 예. 왜요? 안 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계속 한국에서 산다면 저는 정말 데모하고 싶은 거 여자는 자기 몸 출산하고 싶은 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도록 저는 데모를 하겠어요. 왜냐면 대체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여기는 뭐 3대 구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모 관장하고 관장. 회원부 절개. 그다음에 그 회원부 절개까지 하는데 핀란드는 절대 필요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연분말을 2명 낳았는데 네. 안 했어요. 아, 거기는 회원부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그게 의학적으로 이유가 없으면 안 안 하고. 해도.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여기 여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봐도 막 2달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꿀반을 드리면 밤에 셋째도 생기시겠네. 여기는 회원부 절개도 없으니까. 네네네. 너무 좋네요. 과학적으로 이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거 밝혀진 지 오래됐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또한 또 되게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의사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분만하시는데 네? 저는 의사 본 적 없어요. 그러면요? 거기는 그냥 전문 간호사가 있어요. 둘팔에 문제 없으면 그 의사 선생님 당연히 어딘가 계세요. 방에 계세요. 하지만 문제 없으면 그 간호사님만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이런 하여튼. 출산의 문화도 다르군요. 맞아요. 네, 어쨌든 네. 오늘 다양한 핀란드 문화 들어봐서 재밌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 또 핀란드로 가셔야 될 텐데 저희 오정TV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뵈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 1년 후에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으면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봬요. 건강하시고 사랑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핀란드로 가는 콘텐츠도 찍어볼 수 있는 거니까. 야! 나 궁금하거든, 핀란드 남자들 어떤지. 아, 그래요? 네. 가방 안 들어준대잖아. 거기 가서 데이트 안 앱을 돼. 다운받아가지고 데이트 다니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거기가 좀 너무 학수고대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